대구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안전상의 문제와 SRT 정차 협의 등을 이유로 서대구역 개통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8일 2021년 공공일자리 사업 유공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28일 제6회 친절한 택시 기사 및 제7회 일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인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내년 3월 27일까지 허리띠로 복식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한국의 허리띠 끈과 띠를 개최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전시회가 내년 3월 1일까지 텍스코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3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경제 시민 생활, 보건복지, 인구 출산 보육 정책 등 5개 분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시민 생활 분야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통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 조정과 수도요금 알림 서비스를 알림톡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아동급식 지원 단가 2,000원 인상,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인구 출산 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시로 전입하는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과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콜택시 이용요금 70% 지원과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그리고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200만 원 바우처와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 보육 분야에도 지원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소방 안전 분야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시 지역 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을 지급하고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수거해 그 비용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위생 분야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하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 중단과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돗물 품질을 올리고 동단위 실시간 수질 계측 측정값을 상수도 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들을 꼭 확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상의 문제와 SRT 정차 협의 등을 이유로 서대구역 개통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구역을 지나는 기존 고속철도 노선은 서대구역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정차역으로 건설된 서대구역에 고속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진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 고속열차 노선과 경부선을 오가는 열차들의 노선 정리와 그에 따른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또 대구시는 당초 서대구역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고속열차 정차를 하루 왕복 40회 이상 국토부와 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와 수서고속철도 등에 요구해 왔으나 한국철도 KTX만 하루 왕복 20일에 정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을 뿐 SRT 측은 정차 여부 결정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또한 이용 승객 수를 이유로 정차 횟수에 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철도 회사들이 서대구역 정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역 진출입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열차 운행의 시간적인 손실, 그리고 열차 운행 시간표의 전면 수정과 불확실한 이용자 수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개통이 늦춰지자 일부에선 예비 타당성을 거쳐 3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문제들을 예측 해결하지 못해 개통까지 미뤄진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앞으로 대구시와 국토부 그리고 철도공단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며 안전성 확보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대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는 28일 2021년 공공일자리 사업 유공기간과 유공자를 선정하고 정혜용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4개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에 공이 큰 기관과 담당자를 격려했습니다. 유공기관은 기관별 채용률, 사업비 집행률, 우수 사례 등을 종합해 선정했고 최우수상은 서구, 우수상은 북구, 수성구, 달서구, 장려상은 중구, 동구, 남구, 달성군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대구시 사업소와 각 구군의 공공일자리 사업 체일선에서 모집과 선발, 현장 관리와 안전관리, 민원 처리 등 각종 행정 업무 추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업 담당자 13명이 유공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공공일자리 참여자 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 지원 업무에 종사해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률 제고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마을 가꾸기, 재해 예방 사업 등 일선 행정기관의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시민 서비스를 수행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28일 제6회 친절한 택시기사 및 제7회 일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인증식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친절택시 인증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사의 자긍심을 높여 택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의 평가 항목에 대한 시민평가와 친절사용 공모, 모니터단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친절택시 기사는 법인 택시기사 70명, 개인 택시기사 130명 등 총 200명의 친절택시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6년 연속 친절기사에 선정된 15명을 대표해 법인 택시 권명달 기사와 개인 택시 김종호 기사는 인증식에서 친절택시 결의문 낭독과 인증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7회째를 맞은 일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택시 사업자 경영 마인드 제고와 택시 서비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제도로 친절 택시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100일간 87개 일반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모니터단 평가 등 현장 평가를 통해 13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중 1위와 3위를 차지한 영진운수와 삼성택시자동차는 이번 평가를 통해 각각 7회와 6회에 걸쳐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대구시로부터 모범적이고 친절한 택시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선정된 친절택시와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친절 택시와 우수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인센티브와 사업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3월 27일까지 허리띠로 복식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한국의 허리띠 끈가띠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허리띠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허리띠가 우리 복식과 삶에서 지닌 위치와 의미를 살펴봅니다. 경주 천마총, 소봉총의 금강과 금 허리띠를 비롯해 경산 신대리 호랑이 모양 띠거리와 안동 태사모 여지무늬 허리띠 등 한국 역사 속 중요 허리띠 자료 600여 점을 공개합니다. 특히 문헌기록과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왕이 대례복을 입고 옥대를 찬 모습을 추정 복원했습니다. 전시는 제1부 왕의 허리띠, 제2부 허리띠란 무엇인가, 제3부 허리띠 이야기, 제4부 끈가띠의 나라 조선으로 총 4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왕의 허리띠는 금으로 만든 신라 마립간 허리띠부터 조선왕의 옥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왕의 허리띠를 소개합니다. 허리띠란 무엇인가는 고대 허리띠의 역사, 허리띠를 맨 모습, 허리띠를 만든 재료, 고려시대 허리띠의 문양과 의미 등을 살펴봅니다. 허리띠 이야기는 허리띠가 지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끈가띠의 나라 조선은 조선시대의 복식과 해야 자료로 조선의 허리띠를 소개합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전시회가 3월 1일까지 팩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국내 작가와 협업한 설치 미술, 오브제, 영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을 선보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앤서니 브라운의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초기 아이디어북과 함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영상, 앤서니 브라운의 킹콩 영화 등 160여 점의 작품과 영상, 대형 오브제, 조형물, 미디어 아트들이 전시됩니다. 전시 작품은 현실 문제에 대한 풍자를 기발하게 표현한 리틀 뷰티와 아빠의 무한한 재능을 그린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비롯해 명화를 재치있게 재해석한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동화 중 인기 주인공인 윌리의 이야기가 있는 꿈꾸는 윌리 등 9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3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명예구민증 전달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2일 구청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구민상 수상자 3명과 올해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수상자 3명을 시상하고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확정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주민화합과 단결의 메시지를 담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대구시 신청사가 옛 두류정수장터로 확정된 12월 22일을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구민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구민의 날을 계기로 모든 구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의 송년의 날 행사 이야기입니다. 달서구 지회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을 모시고 모범적인 운영을 한 경로당 및 모범 노인분들에게 상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대구시 우수자원봉사클럽에는
초원자원봉사클럽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달서구 지회 모범 노인회는 손복순 어르신과 주영희 어르신께서 수상했으며, 모범 경로당에는 성당동 제2경로당, 산호경로당, 월성주공 4경로당, 송현경로당, 장기누림경로당이 수상했습니다. 부상으로는 우수자원봉사클럽에는 고급 수저 세트가 수여됐고, 모범 노인에게는 상품권이, 모범 경로당에는 상금과 마스크 70매가 수여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풍읍에 가스통으로 만드는 온세상 소식입니다. 매년 현풍읍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스통 천사가 올해 연말도 어김없이 후원금을 기탁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풍읍 소재 쌍용개발용역 대표 황철성 씨로 2018년부터 매년 소속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십시일반 폐가스통에 돈을 모아 기탁하게 된 것이며, 올해 초 156만여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이날 개봉해 기탁한 연말 성금은 204만 원에 달했습니다. 황철성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문진 주막촌 경관조명 포토전의 새 단장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문진 역사공원에 9일부터 겨울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테마의 감성 포토 공간이 새로이 마련됐습니다. LED 경관 조명에는 화려한 전구 장식, 푸른색 잔디 조명, 별빛 터널 등이 화려하게 연출돼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16m 크기의 나무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강, 초록, 하얀색은 경관 조명의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포토존 사이사이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낙동강 야경 또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공원의 LED 경관 조명 포토존은 오후 5시부터 감상할 수 있고, 또 다른 낙동 강변의 겨울 정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교육박물관이 대구의 매일에 대한 역사를 책으로 출판한 이야기입니다. 교육박물관은 최근 시교육청과 함께 펴낸 지역학 자료집인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와 연계, 지역의 역사를 일자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책 대구 365 오늘을 펴냈습니다. 책은 지역민이 꼭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1년 365일 오늘의 대구 역사를 하루하루 제대로 간추린 책입니다. 대구 우체국에 큰 시계가 걸리고 대구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정치, 문화, 생활사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두루망라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인연 있는 나를 찾아 숨은 역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김정학 관장은 대구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존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출판 후기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외고와 대진중학교가 개최한 연합토론대회 소식입니다. 21일 열린 대회는 미래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은 두 학교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진중학교 학생들이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찬반 양쪽으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으로 구성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타당 한가로, 지역에 위치한 양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 논점을 둔 점이 흥미로웠는데 수도권에 소위 명문대학교가 밀집된 한국의 상황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평등하다는 지적과 지역 인재 채용이 수도권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양팀의 주장이 토론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인고등학교의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 수익금 기부 이야기입니다. 상인고는 24일 바자회로 마련한 기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성 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사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3회를 맞이한 상인고의 전통 있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바자회 경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약 2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적십자사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판매 후 남은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장산초등학교의 독서 프로그램과 전통문화체험 소식입니다. 장산초는 11월부터 2달에 걸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인 독서 프로그램 및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흥미와 수준에 맞는 창작 동화, 배려의 의미를 알려주는 인성 동화, 다양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동화 등 20여 종을 구입해 교실에 전시하고 아침 독서 시간 및 쉬는 시간마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학생들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소모둠 활동으로 놀이를 하고 팽이와 비사치기에 있는 전통 문양을 살펴보며 아름답게 색칠한 후 놀이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상징 북아트를 만들어 전시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풍읍 연주 현시 집성촌 홀개마을과 나근제 그리고 당산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현풍읍과 구지면에 걸쳐 있는 대니산 자락에는 많은 자연불악이 있습니다. 이들 자연불악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개별 성씨 집성촌이란 점으로 홀개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성씨 중 하나인 연주현씨 집성촌입니다. 여러 향토사 자료로 보면 연주현씨 현만극이란 선비가 처음 개척해 홀산이라 불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현만극이 1962년생이기 때문에 입향은 1700년 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홀개마을 중심에 눈에 띄는 큰 규모의 제실, 홀개 입향조 현만극을 기리는 나근제가 있습니다. 소설 산문을 갖춘 나근제는 정면 5칸, 측면 2.5칸, 겹쳐마 팔각 지붕 건물로 전면 5칸 모두 유리 창호를 설치했고 뜰 한쪽에 부속체와 본 건물 뒤편에 수령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되는 키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연불악처럼 홀개마을에도 마을 수호신이 깃든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홀개 당산나무는 할배나무와 할매나무 두 그루로 할배나무는 홀개마을 모구지 뒤편 산 등성이에 있는 소나무로 곁에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습니다. 할매나무는 느티나무인데 홀개 바깥마와 앞마 사이 길가에 있습니다. 할매나무는 수령 300년, 높이 8m, 밑둘레 4.8m, 직경 1.5m의 거목으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로 할매나무의 오래된 굵은 가지는 대부분 죽고 잔가지만 남아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2년 4월 5일 후일을 기약하며 할매나무 곁에 이세목 한 그루를 심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홀개에서는 지금도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마을 뒷산에 있는 할배나무에 먼저 동제를 지내고 이어 할매나무에 지냅니다. 할매나무는 축대를 쌓아 제단 형식을 갖췄으며 재물을 진설하는 상석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밑면이 평평한 자연석인데 30여 개가 넘는 성열이 새겨진 바위는 고대인의 기원의식 흔적으로 마을 당산나무 제단으로 옮겨져 기원의식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7일 공유 플랫폼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한 수료생 중 외식업 1호 창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작년 8월 공유주방 한용 배달 전문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창업 교육과 실전 창업 체험 등을 지원해 예비 창업자 발굴의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올해는 외식업에 이어 미용업까지 확대해 예비 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공유 플랫폼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론과 실습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창업한 김모 씨는 공유주방 실전 창업 체험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성공적으로 외식업 창업에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달서구 월성이동은 지난 23일 학산초등학교에서 월성이동 지역주민 모임인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학산초등학교 정문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에 걸쳐 전교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월성이동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을 창설한 김두한 고문 및 임원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생필품과 과자 세트로 준비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 주관했던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월성이동 오성영 동장, 직원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김강한 관장 및 서유미 부장은 산타 복장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선물과 격려의 말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 오성영 동장은 지역 내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따사모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에서 달성군청에 미술작품을 기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지난 12월 9일에서 12월 17일 한영아트센터에서 다름과 다름의 인정 마중이라는 전시회를 갖고 전시 작품 중 장애인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 참여한 미술작품 2점을 국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달성군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미술작품은 인연 그리고 마중이라는 제목의 가로 152cm, 세로 230cm의 서양화입니다. 한편 이번 기증 작품은 청사내 전시에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이번 미술 작품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좋은 작품을 기증해 주신 김효연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옥포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난 12월 28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진행됐으며 관내 8가구에 난방료 25만원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태영 위원장은 비싼 기름값 때문에 난방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계신 이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상건 옥포읍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광서소방서 의용소방대 및 119 시민안전봉사단은 지난 23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라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의용소방대 33명, 119 시민안전봉사단 10명이 참석했으며
2021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 마천산 및 대실역 인근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내용은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 사용과 주택화재 감지기 설치 운동,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겨울철 생활 속 화재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명옥 여성우용소방대장은 최근 간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이 큰 화재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랑 봉사단 문양지부는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관할 어린이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명을 추천받아 직접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는 40만원 상당의 라면을, 엄마의 집 효도급식소에는 40만원 상당의 떡을 지원하는 등 총 250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참사랑 봉사단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모아진 돈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을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2022년에도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시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도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긴급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 후 마지막으로 지원 연장 또는 중단을 결정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른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